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26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10월의 마지막 월말 경마입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출마표를 뽑아 들었을 때 상당히 대다수의 경주가 혼전 구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역시나 매경주 숨어있는 복병 전력까지 꺼내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른 말 없는 편성을 상대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자리 잘 잡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는 최근에 뛰어온 경주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외선에서 가볍게 스피드 가담 이후 코너를 크게 돈 이후에도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은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마마 기본대의 기본 능력을 충분히 가치 있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뷔전에서 오히려 2선 경합성 레이스 펼치면서도 막판에 상당히 날카로운 걸음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 바로 검증 전력이죠. 9번 영성 에이스가 되겠고. 스타트 능력이나 초성면에서 결코 밀렸었던 전력은 아닙니다. 이번에 5번 골드 티켓 역시 달라진 모습 속에 선행 강공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KT 이탈은 느리지 않았어요. 외선이었지만 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을 했고 무리한 외선 전기를 펼치고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연주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대 마필 중에서는 기본 능력은 좋은데 체중이 불어난 이후부터, 휴양 이후부터는 좀 완벽한 경주력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 못할 전력이죠. 이번에는 직전보다 편성이 약해졌죠. 거기다 거리 내렸고 1400m, 1번 게이트, 1번 뉴욕 망치. 자, 그야말로 입상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낼 중심권의 마필입니다.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면서 선행에서 지금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상대도 강하지 않아요. 메이저 챔프로서도 연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평가.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에 뚜렷한 실점 변화 보이며 단거리 검증된 전력이 있고요. 최근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한결 해볼 만한 편성, 전개까지 유리해진 복병 전력까지 혼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은근히 1경주부터 인기만 접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는 제가 스타트를 끊어드립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6등급 변화 더딘 마필들이 대부분이죠. 서서히 경주를 치르면서 경주력이 좋아지는 마필들은 눈에 띄고 있는데 그중 가장 좋아지고 있는 전력은 단연 바깥쪽에 있는 9번 럭키 아델이라는 전력입니다. 벌써 4세가 됐네요. 데뷔전 자체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이후에 골막과 재염, 인대염 등의 이유 때문에 장기 휴양을 다녀왔던 마필이에요. 직전의 경주가 사실상 1년이 넘는 장기 휴양에 있었음에도 선전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외선에서 빠른 페이스에서 2선에 바로 가담을 했고요. 오랜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약간씩 기대는 듯한 모습은 보여줬지만 이내 잡아주자 직진성을 보이면서 바로 입상을 거뒀죠. 상태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상대는 더욱더 약해졌어요. 좀 더 좋아진 모습의 상대 조건, 정말 럭키아들은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기치를 높여볼 수 있는 편성의 우위 마필 강조드립니다. 후차권 도전권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걸음의 변화가 좀 크지 않은 전력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문제인데 가장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전력은 안쪽에 있는 4번 I'm Your Lemon이라는 전력이에요. 데뷔전 자체에서는 킹삭스 마이티 파워 너무 하이 페이스를 만나서 그냥 따라가다가 끝나버리는 아쉬움을 보여줬지만 10주간의 긴 주기 속에서 마필의 상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10주간의 주기가 특별하게 병력이 있었다기보다 28주에서 11주에 이적이 있었어요. 그 이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행 제거를
한번 다시 한번 연습 주행을 치르고 나와주는 모습인데 외선에서 보여주는 스피드감이나 중속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말머리에도 마필의 뒷심이나 힘 자체가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2전째 맞이하고 있는 이번의 경주 게이트까지 주었던 I'm Your Lemon 바로 변화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겠고요. 바깥쪽에 있는 6번마 에이스 크러쉬와 5번마 데이스타라는 마필도 관심은 필요하죠. 에이스 크러쉬는 서서히 힘이 차고 있습니다. 이전째 스피드 보여줬었고 직전 경주는 1200m에 도전을 해서 선두권 가담을 해냈었죠. 줄어든 1000m의 다실바 기수 안장이라면 레이스 장악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붙고 있는, 힘이 붙고 있는 6번 에이스 크러쉬의 전개 조건도 관심은 필요하고요. 직전 경주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마필이죠. 바로 5번마 데이스타입니다. 우선 2조 자체에서도 의지를 가져주면서 준비를 했고요. 과연 직전과 같은 편한 전개가 나와줄 수 있을지 초반에 자리 선점 자체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와 변화는 안정감은 뚜렷한 변화를 보여줬던 판단이라 연투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 자체에서는요. 직전 장기 휴야 공백을 깨고도 자기만의 능력을 상승세를 보여줬던 9번마 럭키 아델을 필두로 4번마 I'm Your Lemon, 6번마 에이스 크러쉬, 5번마 데이스타의 선전까지 기대감을 갖추는 오늘의 1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 대부분 말씀하신 말들에 대한 의견 일치합니다. 다만 이제 중심화에 대한 생각은 약간 다른데 저는 백동일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신 말이지만 5번 데이스타를 이번 경주 가장 중심화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늦추입 힘을 남기고 들어온 그런 모습, 직전에 매우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이번 편성은 사실 앞선에서 어느 정도 경합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므로 앞선 보내주고 차분하게 선입으로 올라온다면 가장 이번 편성에서 좀 메리트 있는 그런 편성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6번 에이스 크러쉬, 9번 럭키 아들 두 마리 모두 앞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 링잉 플라잉이란 말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좀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착지 불량을 연속해서 했고 출발을 실패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전개까지 좀 꼬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곽 게이트였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경주 인게이트로 내려왔고 사실 착지 불량의 그 이후에 출발 여건조차도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정도 초반 스피드를 갖고 있다면 어쨌든 인게이트 내려온 상황에서 앞선에서 자리를 잘 잡고 선행까지도 나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직전보다 이전 경주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3번 링잉 플라잉의 앞선에서의 전개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 자체가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 좀 볼 거 없었고 직전의 경주는 착지 불량 속에서 무리한 4선 전개를 펼치고도 그 정도 뛰어줬다는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게이트가 당겨졌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선행력을 선두력을 발휘해서 앞서는 장악할 만큼의 강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전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힘에 대한 변화나 훈련 시의 패턴 변화까지도 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앞으로 뛰어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편성에서 말씀드린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또한 먼저 도망간다고 해서 버틸 수 있을 만큼 여력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9번 럭키 아델이 직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 그 백동윤이 강조해 주신 그 내용, 더 좋아진 상태, 더 약해진 상대라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번 데이스타는 좀 마지막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진구 기수로다가 안장의 교체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1kg 감량 이점 때문에 바꾼다라는 것은 전 글쎄요. 정도윤 교수가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3번 링잉 플라잉은 저도 직전에 좀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추천권까지 가져가 보고 싶은데 백동윤 위원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이것 역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 안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 1번 썬데이 글로리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쉬움이 컸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고 직전 경주는 솔직히 소속조 2도 출전해서 조금 선두권 자리 싸움에서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 나와 있고요. 이 말이 주행임 신사 때 보여줬었던 순발력이라고 한다면 게이트 인코스 충분히 선행까지 모색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1번 썬데이 글로리에 대한 평가 궁금해집니다. 가장 아픈 데를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딱 편성표를 딱 보자마자 썬데이 글로리가 인코스야? 그럼 이번에는 노릴 찬스네라고 판단하고 좀 자세히 봤는데
좀 찝찝한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주행심사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력감이 좀 크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찜찜해요. 저도 이제 5번째 내려놓고 이제 당일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볼 생각입니다. 직전의 경주가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나온 뭐 이유도 있었지만 그 여력감이 좀 크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띄워줄 마필이라는 건 저 역시도 동의를 하고요. 이번 편성에서 안 될 이유도 없다는 건 동의를 해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일 마필 상태가 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우선 상태 체크가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에는 최근에 입상 전력인 5번 데이스타와 9번 럭키아델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두 마필 조합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그 빈틈을 파고들 마필이 어떤 말이 있는가 그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번 1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5번 데이스타는 직전에 다리 들고 출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미러 중속,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치며 흐름 빠른 레이스, 첫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부중 내려갔고 직전에 초반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근성 발휘했다라는 부분에 높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9번 럭키아델은 굴공부 인대염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직전에 적극적인 2선 외곽 전개를 펼치며 당시 내측으로 기댔습니다만 근성 발휘, 월등한 기량을 발휘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좀 더 뛰어줄 또한 연투대체 높은 발로 9번 럭키아델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6번 에이스 클러시가 여기서는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직전에 GC 트로피 특별 경주, 강한 상대 구도,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1200거리 막판에 200m 남겨놓고 무너졌어요. 이번에 일반 편성 직전보다는 상대가 약하죠. 거리도 내렸고 단독 선행 1승 기대치 6번 에이스 클러시가 되겠고 1번 썬데이 글로리도 이번에 약편성 호기, 입상 찬스가 도래한 말로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1경주는요.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 직전에 완벽하게 회복세를 선보인 연투 기대치 높은 9번 럭키 아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보병, 도전권들,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선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앞말 간의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고요. 선두권이 촘촘하게 레이스를 펼치며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입상 전력에게도 관심이 가지만 직전에 전개 미스, 강편성 구도 속에 아쉬움을 남긴 복병 전력 여러 눈에 띄네요. 아무래도 앞말 경주기 때문에 전개 영향을 많이 받을 레이스가 되겠는데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앞말 경주들 전개 영향 많이 받죠. 아무래도 근성 면에서 게다가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말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개에 대한 민감함 좀 유념해서 전개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요. 사실 데뷔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6번 액톤 스피드. 그때 당시에도 조금 6번, 7번 정도의 그 중간 게이트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던 편성 강도 속에서 나섰던 선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오히려 1300m로 늘어난 거리가 이 마리의 중속감과 라스트까지 이어지는 끈기를 살리기에는 훨씬 더 좋은 선행 시 더 유리해질 수 있을 말로 6번 액톤 스피드의 선행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말보다 인코스에 있는 말이죠. 5번 금화고스트. 결코 무시하지 말고 선행말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5번 금화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계 형제마 쪽이 홀리몰리, 금왕여제. 선행 강공으로다가 상위 등급까지 올라가고 있는 유형의 전력들입니다. 부마는 매니피고요. 그러한 전력이 데뷔전은 출발이 좀 주춤했습니다. 아쉬웠죠. 그 인코스에서 그 불량지로 인코스 분리했던 그 주로 속에서 뚫고 나오는 그 중속감으로 결국은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라스트까지 이어지는 끈기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는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깜짝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디 선행말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자, 여기에 3번 킵 고잉. 선위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직전에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의 선입부 추입이에요. 바로 2선도 아니고 3, 4선쯤에서 움직여줄 수 있을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12번 원더풀 테일도 마찬가지.
4, 5선 정도에서 선입형 추입을 시도할 말로 평가를 내려봅니다. 자, 5번 금화고스트와 6번 액톤스피드. 이두가 이끌어 나가는 레이스입니다. 이 이두가 1300m 거리 경험이 없다고 해서 쉽게 무뎌질 수 있는 유형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직전보다 힘이 더 붙기 시작한 5번 금화고스트의 힘 있는 걸음, 그리고 6번 액톤스피드의 빠른 스피드, 1300m를 레이스 주도했을 경우에는 비록 뒷심에서 밀리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3번 킵고잉과 12번 원더풀 테일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 말들을 쫓아오느냐가 관건이 되는 편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5번 금화고스트가 이끌어가는 레이스를 6번 액톤스피드와 함께 이끌어가면서 3번 킵고잉,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상당히 어수선했던 선두권을 난타전을 뚫고 나오는 혼전식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런 안말 한정 경주라고 한다면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부분 강조 드릴 수 있겠고, 12번 원더풀 테일은 데뷔 전에 출발이 확연하게 늦어집니다. 가장 하위권에서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중속만으로 앞선까지 장악을 해 올라오는 걸음, 그리고 라스트에 끈기 있게 다시 한번 재차 탄력 붙이는 모습, 두 번의 걸음을 보여주면서 12번 원더풀 테일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5번 금화고스트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전할 수 있기를, 여기에 6번, 3번, 12번의 도전을 예상을 해보는 3경주였습니다. 네, 직전에 데뷔전 입상 전력이죠. 5번 금화고스트 고가의 몸값. 이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 핵심 포인트는 5번 금화고스트가 아예 이번에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긴 뭐 직전에 금화고스트는 출발 후 100m 지점에서 타마필의 진로를 방해당했어요. 그래도 중속이 월등했죠. 강공선행 작전이 이번에 늘어난 거리까지 5번 금화고스트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일단은 뭐 선두권 나설 전력 혹은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나설 전력을 타마필로 보신 것 같아요. 자, 금화필과 또한 그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상경주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잘 뛸 가능성 높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중심말을 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5번 금화고스트, 분명히 언급해 주신 대로 선행 나가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동의하고 있고, 액톤스피드도 데뷔 전에 보여줬던 모습 굉장히 놀라웠던 초반 순발력,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킥고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2번 터프그린, 이 말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으신 부분은 조금 좀 약간 의아합니다. 이번 경주 사실 직전에 이 말 자체가 초반 순발력이 절대 떨어지는 말이 아니고, 직전 경주는 점프하면서 너무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앞선에 가담하려고 좀 초반에 무리했던 것, 그 부분이 굉장히 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정상 출발이라면 뭐 금화고스트도 선행 가능성이 있지만 이 말도 선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뭐 뒷심이 없는 말이 아닌 만큼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행이 나와서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터프그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으셨던 이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터프그린 같은 경우에도 이미 1300m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화고스트의 직전 경주하고 터프그린의 직전 경주하고 같은 날이죠. 앞서서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인코스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1000m와 1300m의 거리 차이라고 보기에는 금화고스트가 라스트에 보여줬던 끈기와 재차 붙여 올라오는 탄력은 가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반면, 터프그린은 불량주로라서 이미 5경주까지 진행이 됐으면 인코스가 무거운 걸 알았을 텐데 굳이 인코스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초반의 기립늦발이 결국은 힘소진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이런 유형의 말들은 사실 초반에 자리를 못 잡게 되면은 아예 무너지는 경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인기마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의원님의 의견도 맞는 것 같고 최성진 의원의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터프그린이 선행을 나가면은 금화고스트 싸우지 않고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저 역시 또 게이트 조건이 좋은 터프그린을 좀 더 높게 평가를 냈고요. 뭐 킵고잉 자체가 어찌됐든 더 좋죠. 터프그린하고 두마필이 싸워준 다음에 그 틈새에서 가장 높은 전력을 전 중심발을 선택을 했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돼요. 어찌 됐던 간에 이번 경주가 뭐 터프 그린이라든지 뭐 금화 고스트라든지 액턴 스피드라든지 거리를 뭐 뛰어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선두권의 몰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변권으로 9번 영원 챔프라는 마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 마필도 1조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죠. 데뷔전은 힘이 약간 덜 차 있는 가운데 흐름을 따라갔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안으로 기대면서 충돌했고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직선에서 취입력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영원 챔프가 그 선두권 사이 따라가다가 한 발을 발휘할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다. 복병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는데 그뭐 영원 챔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따라가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말로 저는 12번 원더풀 테일을 제시한 상태이고요. 영원 챔프는 데뷔전부터 저도 무한 열정이라는 말의 동생이죠. 모계 형제 말이기 때문에 아마 1억의 고가의 경매가를 받은 것 같은데 영원 챔프라는 말 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상으로 그리고 지금 훈련 시 보여주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1,300m 늘어난 거리 역시 쫓아가다가 그만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먼저 됩니다. 저는 그거보다 백동희 위원님 왜 5번 금화고스트는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금화고스트는 저도 5두 안에 잡아놨어요. 근데 우선은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주로의 여건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극복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터프그린 선행을 가면 오히려 금화고스트가 불리해지는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두 마필 같은 경우는 당일 상태 조건에 따라 좀 변수가 좀 있다는 판단이 좀 내려놨고요. 그래도 저는 영원 챔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알쏭달쏭한 경주 3경주입니다. 과연 일단 이 선행을 어떤 말이 나갈까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일 발주대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보여준 그 순발력에서는 게이트 안쪽에 2번 터프 그린 그리고 5번 금화고스트는 직전에 초반에 좀 방해당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기본 스피드가 월등한 마필이에요. 여기에 6번 액턴 스피드는 직전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섰고 이 7번 와일드 캐시도 충분히 선두 장악 레이스가 가능한 스피드형 마필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3번 킵고잉의 직전에 입상 전력인데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에 인코스 최적 선입을 탔고 은근히 이 선에서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내측에서 압도적인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3번 이 킵고잉이 흐름 빠른 그 선두권이 촘촘한 레이스에 한 발짝 물러나 이 선에서 힘 한 배 직전처럼 타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5번 금화고스트는 직전에 초반쪽에 꼬이고도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한 만큼 역시 상당히 높은 몸값만큼 잘 띄워주는 마필 앞으로 일치월장한 말이에요. 5번 금화고스트가 있겠고 여기에 7번 와일드캐시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꼬였어요. 당시 이제 액턴 스피드가 출발 이후에 방해를 하고 추돌하는 바람에 주춤 밀려났죠. 근데 워낙에 중속이 좋으니까 자. 이 선에서 뭉쳐가지고 이제 레이스를 펼쳤는데 어찌 보면은 7번 와일드캐시는 직전에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당시에도 옆에 있던 액턴 스피드에 추돌을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앞선을 장악하고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번에 야무진 이후직 기수로 안장을 강화하며 이 7번 와일드캐시가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인데 자, 김지영 의원, 이 와일드캐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현준 기수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효식 기수가 좀 더 야무지게 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번 와일드캐시 기본적으로 중속 자체는 중속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긴 구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파워면은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다른 말들 대비 좀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7번 와일드캐시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안말 경주, 부산 3경주는요. 일단 선두 선입권의 전력이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자,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직전에 월등한 기량을 발휘했죠. 데뷔전 입상 전력감이었던 5번 금화고스트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하고 전개도 유리하다라는 부분 다시금 강조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대거 출전했고요. 물론 직전에 입상 전력도 눈에 띕니다.
직전에 함께 뛰었던 마필 간의 리턴 매치 형식이 되겠고 과연 이번에는 어떤 말이 전개가 유리하고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우선 백동일위원 중심권의 마필과 도전 복병 전략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10마리 단촐한 3등급 경주인데 현 등급에서도 좀 기복을 보이는 전력들이죠. 능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간다기보다도 편성적인 조건에 좀 더 앞서 있는 마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가장 유리해진 조건은 3번 돈마시나죠. 올해 이제 제주마 더비에 나가서도 3위권까지 차지했었고 9월 달에는 도지사배 오픈 챌린저 경주에서도 상대가 강해서 그렇지 그래도 나름대로 스피드감 보였다 평가를 해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도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부중은 이 마필한테 크게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모습은 아니고요.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바깥쪽에 스피드 마필이 한두 두두 보이지만 레이스 주도권은 3번 돈마시나가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힘의 여유가 강하지 않은 마필들을 상대로 돈마시나의 최적 전개는 이번 경기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구도로 판단합니다. 후차권에서 외곽에 있는 8번 신의 장군이 이제 서서히 힘을 붙여서 올려붙이고 있죠. 1등급 6,000점 이하 편성에서 잘 뛰었던 이제 레이팅 체계로 바뀌면서 3등급으로 편제가 되면서 지금 뛰어주고 있는데 최근 3번의 경주를 통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히려 늘어난 거리라면 이 마필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7번의 유수 히어로는 역시 1등급 4,000점 이하 편성에 뛰었던 마필인데 7월에서 9월 달 사실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때 마방 이적이 있었습니다. 16주로의 마방 이적 이후 이적하자마자 아예 선행으로 한번 레이스를 주도해 봤는데 그때 버텨냈어요. 직전도 동일한 작전을 써봤지만 아쉽게 무너졌습니다만 이번 경주도 힘적인 보강을 좀 해주고 나오는 모습이라서 기습 내지는 최적 선임에 대한 가능성이 7번 유수히어로 다시 한번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최대 복병으로는 6번 황희명성이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좀 주기가 많이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병력 없이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 능력으로는 6번 황희명성 최대 복병같이 당일 상태 체크 중요해 보입니다. 자, 저는 3번 돈마시나 필두로 8번 신의 장군 유수히어로 6번 황희명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 돈마시나가 이번에 전개까지 매우 유리해졌네요. 외곽의 7번 유수 히어로 정도가 초반이 빠른 선행마로 부각은 되겠습니다만 코스 이점에 3번 돈마시나가 선행을 나서던 아니면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하던 가장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 3번 돈마시나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최성균 의원, 이 복병 전략 한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경주 강조드리고 싶은 복병은 6번 황희명성입니다. 10마리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사실상 근데 현등급 기복마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능력만큼은 뭐 뒤집게 없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00점 이하 편성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올해 9월 김성호 마방에서 2조 변영호 마방으로 이적이 있었지만 휴양 기간 동안 컨디션이 매우 올라온 모습이고 이번 경주 앞두고 컨디션 매우 회복된 만큼 복병으로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번 황희명상 휴양 공백 이후 컨디션 하주 없는 가운데 이번에 해볼 만한 편성이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 듯합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직전에 좀 살아난 말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시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변화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봤습니다. 10번 사령관이라는 전력인데요. 발주가 원래 좋지 않았었던 말이죠. 직전 경주에 발주가 좋아지니 바로 선입권의 자리를 잡고 입상까지 차지하게 되는 전력으로 이번 경주에서도 외곽으로 좀 밀려있기는 합니다. 직전보다 부담 중에도 다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직전의 흐름이 굉장히 빨랐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직전보다 다소 흐려진 지금의 흐름 그리고 직전보다 조금 해볼 만한 발주 안정되어 가는 그 발주의 힘 덕분에 선입권에서는 좀 더 좋은 자리를 선점 후에 연투를 해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번 사령관까지 늘어난 거리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3번 돈마시나가 편성도 잘 만났고 경주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직전 경주는 3착인데요. 당시 소록바람이 나는 거의 도주성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 외선에서 응수했고 아무래도 막판에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죠. 헌데 이번에는 자, 7번 유수 히어로를 제외하고는 초반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에요. 3번 돈마시나 가장 최선두권 최적 전개가 보장된 직전의 3착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마필, 가장 높은 점수 주고 싶은 마필이 3번 돈마시나가 되겠습니다. 역시 7번 유수 히어로도 직전에 경합성 외선 레이스로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3번 돈마시나 보내놓고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가 가능하겠죠. 여기에 8번 신의 장군 직전에 아쉬운 4착이긴 합니다만 이 말은
스퍼트 시점만이 관건이 되는 추입형 마필로서 이번에 직전 대비 늘어난 1110m가 더욱더 유리한 마필로 보이고요. 역시 10번 사령관 발주가 교정되며 직전에 이제 1000m 거리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입상했는데 직전 대비 늘어난 1110m 거리고요. 직전보다는 앞선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역시 요 10번 사령관의 선정 기대치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제주 4경주는요. 경주 여건 유리해졌고요. 코스 이점에 단독 선행까지 가능하죠. 바로 3번 돈마 신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도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빨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전개 미스로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이 이번에 그야말로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최근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 고배를 마셨던 말에게도 충분히 이 편성, 이 흐름에서는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구도입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내려와서 매우 유리해진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1번 펠리체라는 말입니다. 간만에 인게이트의 이점을 얻었습니다. 최근 계속 3번 연속 외곽 전개하면서 전개가 꼬이면서 참 아쉬움을 남겼던 말입니다. 더군다나 직전 경주는 출발 실패하면서 전개까지 꼬였던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보였는데 이번 경주 오랜만에 1번 게이트 선행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행 나서면 1000m 충분히 버틸 가능성 가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유로 캡틴입니다. 직전에 출발이 이 말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말에 막히면서 아예 출발이 뒤로 밀려버리는 불운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능력은 보여줬지만 늦추입으로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로 선입전개라면 뒷심만큼은 어떤 말에게도 뒤지지 않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 유로 신화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경주 이후에 컨디션이 매우 다운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확연히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모습상. 그리고 거리가 줄어든 게 매우 유리한 말로 판단되는 만큼 이번 경주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VIP 킹도 도전 가능한데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예 초반에 추진 없이 잡고 추입 작전을 시도했는데 역시나 좀 늦추입,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 말 자체가 1000m에서 얼마든지 초반 스피드, 그다음에 뒷심 모두 갖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게이트 내려온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인 추진으로 선입전개라면 얼마든지 경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선행 편성 맞는 1번 펠리체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1번 펠리체가 선행을 나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중심권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펠리체의 선정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2번 백두백호라는 말 때문에 이 편성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두백호가 또 한 번 외측으로 심하게 기대는 악벽이 재발을 한다면 이건 솔직히 심판실에까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나. 주행 심사 때에도 여전히 불안했던 코너웍을 보였던 말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의 말들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아예 감고 선행을 나서버릴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 수 있는 선행, 11번 예스 레드 보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는 안에서는 전진국 기수의 새로운 보물이, 외곽에서는 조상공 기수가 기승했었던 부경 스토리가 완전히 내외 측으로 기대면서 진로가 완전히 무너졌었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예스레드는 충분히 자기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11번 예스레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11번 예스레드 같은 경우 직전 외곽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앞선에 굉장히 좋은 초반 스피드로 나섰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심한 외곽 전개를 한 것은 아니고 선행마와 선행마 외곽에 있는 말과 중간에 자리 잡고 나름대로 무난한 자리는 잡았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앞선 경쟁에서 밀리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만약 11번 예스레드가 인게이트를 받았다라면 선행 가능성 매우 높았고 선행 나서서 버틸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또 한 번 외곽 게이트. 결국 무리해서 선행을 나서려고 하겠지만 직전 경주에 보여준 정도의 경쟁력이라면 이번 경주도 안쪽에서 한두 마리 정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런 확실한 선행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펠리치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유로슈나 유로캡틴에 대한 이견도 없을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나 전개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점까지 동의하고요. 예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김재웅 의원님의 의견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찌됐든 저 말이 선행을 가든 편안하게 이설을 가면 충분히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동의해보고 싶고요. 좀 같은 맥락에서 10번만 메이저 썬더도 질문을 드립니다. 메이저 썬더 같은 경우에는 외측 전기에서도 스피드를 보이면서 따라가서 입상을 많이 했던 전력이에요. 다만 5월에서 8월 달까지 휴양 공백을 다녀오고 나서 마필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백전 최하위 그리고 직전은 많이 힘이 붙으면서 흐름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이번 훈련 패턴에서 메이저 썬더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힘이 많이 붙어 있고 기존의 모습들보다는 많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본 능력 좋은 메이저 썬더는 이번 편성에서 분명히 가치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저는 우선 메이저 썬더가 훈련 상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까지는 판단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직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직전 경주는 전개를 저는 이 말이 잘 풀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전개를 해냈고 하지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6등급에서는 어쨌든 앞선 또는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승급해서 5등급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또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밀린 상황, 선행이 힘든 상황이고 선입 전개로 과연 5등급 말들 강해진 편성에서 어느 정도까지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꾸 선행이 힘든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이저 썬더도 그렇고 예스레드도 선행이 힘든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지금 펠리치를 선행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는 직전에 좀 심하게 출발이 어그러졌던 펠리체가 이번 편성에선 게이트 이점으로 밀어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보여준 스피드에서 메이저 썬더나 예스레드가 펠리체한테 결국 밀렸던 적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펠리체가 따라가고 메이저 썬더나 예스레드가 선행 갈 수 있는 확률을 열어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10번 메이저 썬더보다 11번 예스레드의 초반 선행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고 10번 메이저 썬더 같은 경우는 어쨌든 6등급에서는 선행을 나선 적이 있지만 5등급 와가지고 보여주는 지금의 초반 스피드로는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나란히 늪발로 경주를 망쳐버린 말이에요. 1번 펠리체와 4번 유로 캡틴이 있는데 1번 펠리체는 직전에 늪발하고 중속이 좋으니 미러 외곽 무리를 했죠. 무너지는 공식대로 탔어요. 하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발주도 보완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최단 거리는 코스 이점에 내선 최적의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1번 펠리체는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 혹이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4번 유로 캡틴, 최근에 다부진 최은경 기수를 교체했죠. 자, 최은경 기수의 안쪽 게이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근에 좀 강하게 노림수를 두셔야 합니다. 외곽의 11번 예스레드는 직전에 막판에 진로가 막혔어요. 그 부분이 페인이고 1년여 공백이 있었는데 갈 길 바쁘죠. 이 11번 예스레드. 자,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결국 이 부산 5경주는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내선에서 가장 선두권 유리한 전개 펼칠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할 1번 펠리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5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당당수가 있고요. 이 공백 이후 출전하는 능력 좋은 말도 한두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전기가 유리하고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말인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땐 편성을 확실하게 만났다라고 판단하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하고 후착도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편성 만난 말 3번 해피투어입니다. 왼쪽 앞다리가 좋지가 않아서 휴양을 다녀온 말입니다. 이후에 두 번의 경주 복귀해서 뛰긴 했는데 사실 좀 가능성은 보여줬다라는 판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데뷔 초 기대치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저조했던 컨디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백을 겪고 와서 아직 정상적인 예전에 잘 뛸 때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 이후 훈련 모습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경주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온 상황에서 앞선이 싸워줄 수 있는 구도까지 만났기 때문에 선입 후에 뒷신발이 이번 경주야말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눈에 띄는 게 6번 스팟입니다. 초반에 직전에 확실히 앞선에 나서질 못한 상황에서 좀 강하게 밀어서 약간 무리하는 듯한 선행을 나섰습니다. 외곽 게이트였던 것도 한몫을 했고 결국에 선행은 나섰지만 막판 잡히고 말았습니다. 공백의 여파가 컸다라는 판단입니다. 예전에 빠릿했던 초반 순발력, 이번 정상주기 돌아온 만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 매직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선행 일변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직전에는 착지 불량으로 앞선에 확실하게 나서지 못하면서 선입 전개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우 선행이든 선입이든 충분히 경쟁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8번 다이아몬드 킹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외측 기대는 모습, 이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행심사, 그 악벽 때문에 주행심사 처분을 받고 직전에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강한 말들과의 주행심사 모습에서 전 거의 추진 없이 소극적으로 거의 작고 그런 추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악벽도 교정된 모습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선입권에서 잠재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확연히 상태가 올라온 3번 해피티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도전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추상익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마펠들의 선전은 기원합니다만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 질문 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3번 해피투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마필 같아요. 나올 때마다 언급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번 경기 중심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마필 자체가 6등급에서 우승 이후에 5등급으로 휴양 이전부터도 5등급 진입된 이후 변화가 없어요. 결국 상태가 좋았던 나빴던지 간에 착승권에서 머물면서 변화를 거의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마방 이적하고 지금 두 번째 경주를 맞이했는데 전기 자체가 편하게 나왔던 경주에서도 결국 열악감을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성이 그렇게 약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텐데 이 마필을 중심추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피투어가 이번 편성을 앞두고 이번 경주를 앞두고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땐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모습 중에 가장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경주는 6번 스팟 여기에 8번 다이아몬드 킹. 8번 같은 경우는 모래 예민한 부분 때문에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이면서 주행심사 처분을 받고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고 좋은 전개를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앞선 경합을 하더라도 선행을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6번 스팟도 제가 판단할 땐 마찬가지입니다. 4번 매직 스트리트도 직전에 착지 불량을 했을 뿐 초반 순발력이 절대 밀리는 말이 아닌 만큼 이 세 마리의 경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3번의 피투어는 상태에 올라왔고 경합성 전개에서 잘 뜰 수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와닿지 않아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1번 유로공주를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 매직 스트리트, 스팟, 다이아몬드 킹이 싸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투어가 유리하다 한다라면 오히려 최적선님이 유로공주가 유리한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착용했던 눈가면까지 해제하면서 인코스에서 한번 최대 활약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고 유로공주 곱게 타고 마지막 한 발 발휘했을 때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올해 선두권 싸워준다면 1번 유로공주를 관심 가져야 될 텐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유로공주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7월 달을 경주에서 추천을 드려서 좀 기쁨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컨디션이 지금 계속 좀 저조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에서 5두의 마지막으로 배치한 말이 1번 유로공주 가능성은 저도 열어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부분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또 훈련 모습상 큰 변화는 아직 관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 같은 경우는 현장 상태, 컨디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해피투어. 네, 직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말인데 해피투어를 추입으로 보고 추천을 하신다는 거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해피투어는 본인의 첫 승 선행이었습니다. 모래 안 맞고 뛰어야 돼요. 따라가면 경쟁력 있습니다. 3위 할 수 있습니다. 3위 할 말 가지고 충마를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6번 스팟이나 4번 매직 스트리트, 8번 다이아몬드 킹이 경합으로 무너진다기보다는 버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빠른 흐름에 유리한 선입권 말. 5번 마이스터고는 어떨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야말로 정말 빠른 흐름에서 앞에 한두 마리 딱 무너지면 딱 그 위치에서 밀고 올라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컨디션 호전세의 말이거든요. 5번 마이스터고 어떻게 평가 내리십니까? 저는 3번 해피투어를 사실 추입으로 본 건 아니고 이제 도주성 선행말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선입 정도로 봤는데 이 5번 마이스터고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경합성 경주에서 충분히 추입할 수 있는 말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3번 해피투어는 분명히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마이스터고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크게 임팩트 있는 모습이 없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정말 인코스로 곱게 전개를 잘 풀어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모습 이번 경주도 좀 아직은 컨디션 지켜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좀 공격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이번에 선행이던 따라가던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4번 매직 스트리트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3번 해피투어의 일단 높은 점수, 중심 충마로 강조해 주신 부분은 저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최성진 위원이 좋게 보셨다 하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지난주에 김호수 기수의 맹활약이 좀 플러스 알파가 된 듯 하기도 한데요. 자, 6번 스팟은 유배통과 발급질병 등의 병력으로 이제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당시 초반 강공 선행 작전 펼쳤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내린 거리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여기에 앞선이 다 이제 쓰러진다라면은 이 2번 대왕봉이 지난 9월 14일 날 최단 거리를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에 1000m는 다소 의지 저하였고 이번에 늘어난 1200m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2번 대왕봉 막판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말도 공교롭게 9월 14일에 정말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직전 경주는 사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이번 경주도 훈련 상태는 그 당시에 임팩트 있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어쨌든 저도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좀 고마운 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당시에 어떤 임팩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이 부산 6경주는요. 역시 압도적인 인기마와의 타협은 없었습니다. 일단 3번 해피투어에 가장 높은 관심을 두고 중심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도전권들 되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옥석을 가려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종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에서 현등급 검증 받은 전력들이 다수가 있고요.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전력. 또한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 등등으로 은근히 변수가 많은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종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경주 오늘의 7경주 방송 추천입니다. 10마리 단촐한 하지만 만만치 않은 전력 구도 간에서 어떻게 옥석을 잘 골라내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경주죠.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도 놀라우리만큼 잘 뛰었던 마필, 편성 잘 만났고 이번에도 상태가 너무 좋았던 그 마필 놓고 붙어야 될 경주입니다. 바로 6번은 원더풀 스토리죠. 휴양 공백 이후에 굉장히 여유가 좋았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7월 달에 하이 등급 입상 이후에는 나머지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좀 게이트, 좀 전개 요건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고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던 전력인데 직전에 3위권의 모습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전 잘 떴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승급전이었고 1600이었죠.
차분하게 선입권 가담하는 중속감이나 싸웠던 모습도 중요하지만 직선에서 거의 너무나도 여유 있는 주폭을 보여줬어요. 다만 라이징 어게인이 너무 전개를 잘 풀었었고 직선 주폭이 좋았던 미스터 스캣이 너무 주폭이 좁다 보니까 아쉬운 3위였었죠. 이 미스터 스킷이란 마필은 이 다음 1600도 여유 있게 우승을 거둡니다. 그만큼 원더풀 스토리가 승급들 강편성에서 잘 뛰었다는 거겠죠. 1300m 레이스 흐름이 빠르다라고 할 수는 빠른 마필이 몇 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선임력 능력 좋고 무엇보다 훈련 시 너무나도 여유감을 보여주고 있는 원더풀 스토리는 이번 이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전력입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직전에 아쉬움 남겼던 퍼펙트 보스가 우선 눈에 띄죠. 기본적으로 스피드감을 갖췄어요. 레이스 흐름에 따라 선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필 초반에 무리함을 주지 않고 매번 좀 차분하게 보시면 초반에 거의 추진 없이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에 쓰는 작전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그랬었죠. 인코스 퍼주로에서 참고 탔던 모습에 초반에 타이밍이 좀 늦다 보니까 아쉬운 3위였는데 기본적인 탄력 자체 이번에 좀 더 다지고 나옵니다. 빠르게 가다만 퍼펙트 보스는 직접 만회할 전력 말씀드리겠고요. 외곽에 있는 7번만 헤드 투 헤드가 경주력이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 원하는 전개를 펼치지 못하고도 마지막에 심기의 벅과 함께 올려붙이는 걸음은 이제 안정감을 찾아주는 모습이라서 상위 등급과 열심히 준비한 헤드 투 헤드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3번은 말리스타라는 마필이 데뷔전 1300에 도전을 해서 5위입니다. 근데 잘 뛰었어요. 5위지만 격차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내측 선임을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고 뛰면서도 격차 없이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리스타의 기본 능력까지도 잠재력까지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6번 원더풀 스토리를 중심으로 최선 압축 드릴 겁니다. 4번 퍼펙트 버스, 원더풀 스토리, 말리스타 모든 마필, 세 마필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분명 이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복병권의 마필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마필들까지 당일 상태 체크, 최선 압축 약속 드릴 오늘 7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 좋은 설명, 추천 경주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 4번 퍼펙트 복스, 3번 말리스타, 7번 헤드 투 헤드 모두 동의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만큼의 가능성 충분히 있는 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8번 티즈 앰프리스입니다. 이 말 데뷔 초에 보여줬던 모습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스피드에 대한 어떤 잠재력만큼은 굉장히 높았던 말이었고 다만 강편선 속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전력 재정비를 위해서 병력은 없었는데도 오랜 시간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좀 다졌습니다. 직전에 보여줬던 10월 달에 보여줬던 주행 신사 모습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발전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거의 추진 없이도 같이 뛰는 빠르고 강한 말들 상대로도 선행을 쉽게 나서고 끝까지 별 추진 없이 스스로 뛰려는 모습.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땐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8번 티즈 앰프리스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딱 주행 심사, 주행 재검 보고 와 좋아졌다. 이번에 정말 될 수 있는 편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행 재검 1000m는 좋았는데 기존에 1400 선행 갔을 때도 못 버텼었고 기존에 줄어든 단거리에서도 좋은 능력, 스피드를 보였지만 못 버텼던 전력이에요. 근데 지금 32주 만에 병력 없이 출전을 하는데 훈련이 약합니다. 거의 훈련을 하지 않고 몸만 풀어주는 상태로 나와주고 있어요. 입상 경력이 없는 마필이 잠재력은 있지만 안쪽에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해왔던 마필을 한 번에 넘어설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는 아직은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백동일 위원의 추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6번 원더풀 스토리에 대한 설명은 거의 퍼펙이네요. 직전 경주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라이징 어게인으로 16조에서 500승을 달성을 하게 되죠. 만약에 앞에서 이 유현명 기수가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899승이에요. 유현명 기수가. 이걸로다가 900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도 우승할 예상이 되는 말들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미뤄졌다면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은 갖추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퍼펙트 복스가 부담 중량이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거 먼저 질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고민이 되거든요. 좋은 말인 거는 아는데 직전에도 결국은 부담 중량이 덜미를 잡혔다라고 보는데 4번 안전할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기본 능력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56.5의 부중을 달고 하이 등급이었어도 분명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었고요. 초반에 그 부중을 너무 의식해서인지 너무 이제 좀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다 힘을 쓰려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좀 평가를 했던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고 이번에는 상위 등급 샴페인 파티란 그 빠른 마필을 따라가면서도 스피드 보강도 월등히 잘 돼 있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럼 비슷한 부담 중량 지니고 있는 5번 승자본색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직전엔 1600m였고 외곽 12번이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악조건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직전보다 1kg 감량 이점도 있고요. 500g 감량 이점도 있고요. 이미 뭐 입상을 우승을 차지했었던 거리에 대한 재도전이다라고 한다면 승자본색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정말 악착 같은 말머리 기대해볼 끔찍한데 5번 승자본색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승자본색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열어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마필은 1300 7월달에 입상했을 당시가 이제 그 이후부터 좀 부중이 좀 문제였을까요? 좀 마지막에 한 발이 좀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직전 1600이지만 2선 외곽까지 뭐 직선 초위까지 잘 버텨냈던 부분도 인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이라서 승자본색이 오히려 선행을 간다라면 저 역시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5두에 좀 배치를 해놨고 승자본색은 당일 마체 체크가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상승세의 전력 혹은 착순권의 성적을 거둔 이 마필들이 일단은 도전 가능한 세력을 보입니다. 4번 퍼펙트 보스는 직전에 좀 아쉬운 3착이었고 7번 헤드투헤드는 발주가 썩 매끄럽지는 못합니다만 중속 스피드가 월등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는 조건이죠. 직전 경주 1300 거리, 신개벽이라는 능력마에 이어 2차 갈 정도로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복병안도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2번 리턴 오브 더 킹인데요. 직전에 우승환호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초반 전기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에 여력 남기며 3착을 했습니다. 당시 최단 거리였고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직전보다는 앞선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편성입니다. 2번 리턴 오브 더 킹이 늘어난 거리 충분히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는데 백동일위원요, 2번 리턴 오브 킹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반대로 평가를 했어요. 리턴 오브 더 킹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최단 거리 1000m 6월달에 입상도 인코스 최적의 전개 속에서 코스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입상했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경들 자체에서는 전기를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한 1000m도 못 버텼던 전력이에요. 그 이전에도 늘어난 거리 자체에 적응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개 자체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거리 적응력을 아직까지는 믿음을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드린 마필들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는요.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전개까지 유리하죠. 6번 원더풀 스토리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릴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부산 경마 편성 중에 가장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위기 속의 기회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부지게 이기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 액면상 인기마들이 수두룩합니다.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4번 사랑미소입니다. 올 시즌 전반부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후 복귀 후 9월 30일 날 삼선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는데 과거의 입상 컨디션을 완벽하게 찾았단 말이죠. 헌데 직전에 오경환 기수 기용으로 초반에 적극성은 좋았습니다만 무리했어요. 힘한 배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경합을 했을까요? 막판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적임 기수, 김동영 기수로 기수 교체했습니다. 이번 앞선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빠른 선행만은 있습니다만 강하진 않습니다. 김동영 기수가 정확히 아는 요 4번 사랑미소 서두르지 않고 한 3선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월등한 결정력 발휘할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2번 5호 대장군이 지난 7월 29일 날 1번 게이트 배정에 이효식 기수와의 찰떡궁합 호흡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우승했었죠. 자, 직전에는 늦발에서요. 후미 최후미로 쳐졌고 막판에 직선에서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하지만 막판에 이제 외측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이 너무나도 탄력적인 걸음이었고 막판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찰떡궁합 이효식 기수로 안장 교체했습니다.
의지까지 강해요. 2번 오호 대장군 자 후착 도전권 강조를 드리겠고요. 7번 영광의 챔프가 올 시즌 4월 달에 캐럿컵 마일 대상 경주 3관마 첫 번째 레이스 졸전 이후 공백이 있었죠. 자, 파행이 좀 심했습니다. 직전 경주 오랜만에 복귀 전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역시 반템포 늦발 최우미 외곽 돌고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임성실 기수가 재기승합니다. 정상주기였고요. 컨디션 향상된 가운데 적정거리 1300m 도전이 가능한 7번 영광의 챔프가 되겠고요. 여기에 11번 제도약의 반석이 선두 선행 레이스 주도할 때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승급 이후에는 좀 아쉬웠고 직전에는 오히려 늦발 이후 중속발이 밀어 외곽 무리를 하고도 은근히 끈끈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뭐 선행을 굳이 나설 필요 없이요. 정상적으로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2선 자리하고 가장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전력. 이제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을 선보일 11번 제도약의 반석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부산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어려운 구도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마필로 당일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로 이제 이 경주 선정하시고 나서 왜 이 경주를 하냐,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혼전도가 극심한 경주로 생각이 되고 선택의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마필들의 선전을 기원을 합니다만 그 변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는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수 있는 전력,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전력 6번 라운저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단거리 1300까지는 선행 산입 자유로워요. 워낙 초속 중속이 좋아서 여유가 많았던 전력인데 4월과 5월달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는 거리 자체나 상대 자체가 좀 맞지 않았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파행 때문에 단기 휴양 이후 직전 재검도 상당히 여력감이 많아졌고요. 훈련이 조금 강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번 경주가 빠르다라고 말을 해본다면 윈디파크 정도밖에 없는데 윈디파크도 최근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어서 라운전설이 레이스를 아예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만큼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할 마필로 판단하는데 라운전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선두력이 우수한 선행마가 되겠죠. 외곽의 10번 퀸 오피서도 이번에 선행을 모색할 듯합니다. 6번 라운전설이 편하게 선두주도 레이스로 압박 없이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 공백 상관없이 노림수를 두겠지만 자, 10월 13일 날 주행 심사 때 늦발을 하더군요. 물론 이번에 실전에서 늦발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에서는 정말 원사이드하게 편하게 선행을 나설 조건도 아니고 공백 이후에 한 번쯤은 검증의 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선에서 전개하는 말 한 마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언급도 잠깐 해주셨는데 5번 윈디파크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 7월 15일 경주 또 9월 7일 경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경마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기록도 매우 좋았고 그 당시에 워낙 강한 말들과 함께 뛰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 이후에 오른앞다리 저름이 하길될 정도로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직전 경주 이후 훈련 상태 여전히 활기 넘치는 모습. 이번 경주 5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설 가능성까지도 매우 높고 어쨌든 이 말은 선입보다는 선행이 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많습니다.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마체가 얇기 때문에 부담 중량 이번에 정형래 기수 기용으로 내려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적임 기수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최영경 기수. 물론 5번 이 윈디파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선두 장악 레이스를 펼치며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싸웠던 편성보다는 상대가 강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기승 기수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신뢰감은 가지 않기 때문에 5번 윈디파크는 좀 아랫순위에 배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정해 주셨고 그 설명해 주시는 내용 또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참고는 해보겠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1번 경주의 두레박도 빠져 있고요. 10번 퀸 오피서도 빠져 있고요. 말씀해 주신 5번 윈디파크도 그리고 그 아까 질문해 주셨던 뭐 다른 여타 말필들 다들 참 어려운 경주가 아닐까 싶은데 전 특히 8번 파인파워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전에는 1600m 늘어난 거리의 도전도 문제가 되기는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별정 경주에 출전을 함으로써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부담 중형의 혜택을 누리질 못했어요. 이번에는 핸디캡 경주 제대로 내려왔고요. 잘 뛸 수 있는 거리, 딱 단거리에 출전을 해 있기 때문에 파인파워의 선입 후 막판 한 발,
정말 경쟁력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믿음직스러운 기수와 응원하고 싶은 마방 이 조합 이 정도면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8번 파인파워 어떠세요?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안 될 이유 없죠. 워낙에 이 8경주가 도전 가능한 말들이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말은 된다, 어떤 말은 불안하다, 가치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8번 파인파워가 이미 현등급에서 1,4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고 또한 직전에 1,600은 아쉬웠지만 이번에 내린 1,300 거리에서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하겠습니다. 자, 전광판의 사과나무에 반짝거리는 이 독이 든 빨간 사과 열매가 아닌 알토론같이 맛있는 열매를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에 상당히 혼전 접전 레이스가 많습니다. 이 구경주도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니라 봅니다. 그만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경주로 보고 있는데요. 전개 양상 혹은 마필의 상태감, 내용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붙어서 꼭 이겨보겠습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금요 구경주입니다. 자, 거리는 1,400m. 이 거리에 대한 파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위스퍼 위시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위스퍼 위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승급전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제가 방송에서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당일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선두권 무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말이 되겠고요. 오성킹 이지가 함께 응수를 하면서 하지만 그 말은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했었다는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겠고 위스퍼 위시 같은 경우는 외곽을 그렇게 돌면서도 이 여리여리한 앞말이 강단 있는 모습으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선입권을 모두 눌러 제압을 해버리면서 추위권 말과 함께 동반 입상을 하죠. 자,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두권에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세력들이 즐비한 가운데 1번 킹 오브 코리아. 휴양은 좀 있습니다. 좀 공백이 있기는 합니다. 1년 정도, 1년 반 정도의, 1년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 능력상 선행, 선입 모두 가능한 전력으로 원체 마체가 튼튼하고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는 마지막 경주 때보다 더 힘이 붙어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1번 킹 오브 코리아의 선전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승급전이지만 5번 예스파워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력이죠. 주춤함 없이 오전 3승, 2위 1회, 3위 1회 전체를 다 승시권에 들어가 있었던 말입니다. 상당히 강단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5번 예스파워의 승승장구 이번에도 한번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필리벤 지라프. 마지막 경주에서 직선에서 채찍을 놓치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 꼭 아쉬울 때 한 발을 써주는 혼전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번 필리벤 지라프의 선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 저 역시도 동의하고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위스퍼 씨 말씀인 킹 오브 코리아 예스파워까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최근의 모습이 좀 우연이 아니다라고 평가되는 마필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번 브라보 마린이라는 전력이에요. 8월 달의 경주는 레이스 흐름을 잘 따라가서 타이밍 잘 잡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직전 경주는 최외곽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올려붙이는 걸음 자체가 이제는 힘이 좀 많이 좀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경주가 결코 느리지가 않았죠. 캐치나인도 있었고 직전 경주는 위스퍼 위시랑 함께 뛰었던 경주였고요. 이번 경주도 분명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힘이 들어차는 브라보 마린의 연투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7번 브라보 마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직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는 오스턴킹 이지를 비롯해서 다소 늑발을 했던 코리아 드래곤이라는 말과 거기에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조성훈 기수가 기승했었던 말도 늑발을 하고 그러니까 경주가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외곽을 돌았었던 위스퍼 위시 많이 선두권에서 살아남는 흐름이 됐었죠. 선입권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이번 경주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행말과 선입권이 동반 입상할 가능성이 매우 큰 빠른 흐름이라서 브라보 마린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선입권 말들을 모두 무너뜨려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제 추천 마번들을 살려보고 가고 싶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저 역시 굉장히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말들입니다. 여기에 붙여서 최근에 꾸준히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 말 4번 오섬돌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9월 달에는 전개가 너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직전 경주도 사실 굉장히 잘 뛰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편성에 2번 위스퍼 위시나 3번 오석킹 이지도 빠르지만 사실 4번 오섬돌도 초반 스피드가 절대 밀리는 말이 아니고 더군다나 요즘에 보여주는 선추입 자유로운 전개 이점까지 안 될 이유 없다라고 보는데 4번 오섬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섬돌에 대한 평가는 저는 항상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적정거리는 1202호, 최적의 전개는 선행이다. 따라가도 됩니다. 추입해서 3등하는 말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말 추입해서 3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왜 추천을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적정거리도 아닌 1400m에서는 가능성이 좀 밀린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이번 위스퍼 위시는 중심 마필로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직전에 깜짝 놀랐어요. 선행 아닌 조건에서 앞선 모두 몰락할 때 혼자 살아남았죠. 1번 킹 오브 코리아는 공백 이후 출전인데 김지영 연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당히 높은 신뢰감이 가네요. 자, 여기 12번 벤 헤이페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참관발스는 추입형 말이죠. 공백 이후 최근에 가능성 엿보이고 있고 직전에 선두권 몰락 시 당시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좀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이 외곽 게이트에서 경합 피해서 자리 어차피 후미에 있겠습니다.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데 외곽 게이트 요 12번 벤 헤이페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전 벤 헤이페이가 있었던 그 경주에서 벤 헤이페이가 인기 1위였습니다. 굉장히 약편성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말이 인기 1위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보 마린이라는 말이 추입이 됐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 1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벤 헤이페이는 인기 본인이 가장 많은 관심 받았던 경주에서도 결정력 보이지 못했단 말입니다. 비인기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편성이 쉬운 편성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승의 상승세죠.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 2번 위스퍼 위시를 중심에 놓고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그야말로 다채로운 마필들이 당일 전광판이 형성할 텐데요. 자, 1400m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1800 장거리입니다. 현등급에서 터줏대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들은 모두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죠.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를 보이는 승급마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어떤 전개로 어떤 마필들이 입상 가능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10경주입니다. 1800m로 치러지고 있고 2등급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이죠.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등급의 마필들은 좀 기복을 보여주는 유형이에요. 흐름에 따라서 전개에 따라서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의 모습은 좀 실망감이 크죠.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들 중에서 아직은 한계 없는 마필이 아직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도입니다. 종합적인 마필들의 능력과 전개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가 눈에 띄는데요. 1번, 4번, 5번, 8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반부 발주 능력 그리고 전개 조건에선 두 마리가 좀 더 앞서 있다 평가합니다. 바로 4번 마 후뭇 그리고 5번 마 월드데이가 되겠죠.
두 마리 공이 선행을 가도 좋고 따라가는 최적의 전개도 가능합니다. 월드데이는 직전 승급전 잘 뛰어줬고 후뭇은 기존의 전개, 선행을 갔을 때 좀 잘 뛰어주긴 했었습니다만 2000m 이상 외곽에서 따라가고도 버틸 만큼 기본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 선행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오히려 의지를 가져준다라면 직전 공백전에서 아쉬움을 남긴 다시 한번 힘이 차고 있는 흐뭇이 게이트 조건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가질 확률이 좀 더 높다 평가할 수 있겠죠. 물론 게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4번, 5번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후의 전개들은 인코스 부여받고 있는 안쪽에 1번마 우사인 너트가 코스 이점 속에 다시 한번 최적의 전개를 따라 붙고요. 초속과 중속은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8번 메이저 썬더도 선입권에서 결코 무뎌지지 않게 붙어나갈 수 있겠죠. 4번, 5번, 1번, 8번, 5번, 4번, 1번, 8번 이렇게 4두가 전기를 이끌어 나갈 텐데요. 역시나 이번 구도까지는 아직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5번마 월드데이죠. 최근 19조 좀 주춤합니다.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움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월드데이만큼은 다른 데하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데뷔 이후에 한계 없는 거리 속에 선행이든 이 선에서의 웅수든 선두권과의 싸움이든 모두 다 이겨내면서 아직은 한계가 없죠. 직전에 승급전 자체 1800 첫 도전입니다. 게이트 추진 안 했어요. 추진 없이 마필 가는 대로만 놔뒀는데 알아서 선행을 가죠. 그럴 만큼 아직도 여유도 좋고 이번 경주도 연속 승급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대가 거의 없죠. 아직도 잠재력에 대한 한계도 없고 상대에 대한 부담도 없고 전개에 대한 부담까지 없는 월드데이로서는 선행을 가도 좋고 아니면 이 선을 따라가도 이번 경주까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후차권 4번 후뭇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전개 조건이 좋아졌죠. 탄탄한 체구의 초속과 중속이 좋습니다. 전기에 민감함을 보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안정감도 보여주고 있고요. 4월의 경주에서 약물 검출 우려도 제외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단기간의 휴양이 있다 보니까 공백전은 조금 힘에서 베스트가 아니었었죠. 정상 출전 주기 맞이하면서 힘이 붙고 있고요. 상태 좋아진 후뭇은 이번 경주 전개에 대한 기대치 높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우사인 너트도 여전히 기대치는 분명하죠. 현등급 마필 중엔 기본기가 가장 우수합니다. 고개가 살짝 높고 초반이 다소 불안해서 발주 자체와 게이트가 매번 관건인데 최근에 연속 입상으로 안정감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착월 인대염 때문에 휴양이 길어졌지만 재검과 훈련은 이상이 없고요. 게이트까지 좋아진 모습인 만큼 기본 능력 그대로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8번마 메이저 알파도 여기서 포기할 마필이 결코 아니죠. 현등급 이 마필도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쉽지만 꾸준하게 스피드와 중속이 좋습니다. 단거리 적응 이후 최근 늘어난 거리에서 적응도 좋아지고 있고 9월의 월드데이와의 경주는 전체적으로 여유는 좋았는데 그 전에 이제 1800에서 실패했던 경주를 의식해서인지 좀 조여주는 운영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 뛰어졌었고 직전 경주부터는 모래에 대한 반응까지 여유가 좋아진 만큼 역시나 성장세의 메이저 알파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아직은 한계 없는 전력이죠. 19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마 월드데이를 필두로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 4번마 흐뭇, 인코스 부여받고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우사인 너트, 승급전 치르지만 자유전개 2점 가지고 있는 8번마 메이저 알파까지 4대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19조의 자존심 5번 월드데이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조에서도 이제 3세 히트 상품이 되겠죠. 도전권들 2등급 무대에서 물론 이 거리를 1800m를 입상한 전력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었죠. 4번 흐뭇을 1감 후착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5번 월드데이는 승급전도 문제없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위원회의 정제도를 통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5번 월드데이가 다시 한번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전혀 이상 없고 이번 경주 앞두고도 훈련 상태 아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해 주신 말 메이저 알파 또 우사인 너트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7번 정상 코리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컨디션이 많이 저조해졌었습니다. 그동안 성적도 안 나왔고 무엇보다도 초반 스피드 자체가 이 말이 원래 빠릿했던 말인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서 그 컨디션 저조했던 것을 확실히 확인을 시켜줬는데
이 말 자체는 사실 선행 또는 선행마 옆 또는 선행마 뒤에서 선행 선입 전개를 해야지 성적을 낼 수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외측으로 기대면서 충돌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초반에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고 소극적인 그런 모습에도 말이 스스로 중속을 발휘하면서 확연히 직전에 비해서 달라진 모습. 이번 정도 편성이라면 빠른 말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앞선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직전에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선행 선입권 전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능력도 충분히 검증된 말인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틸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월드데이나 4번 후무시 1, 2선에서 무조건 자리를 잡고 두마필이 눈치 싸움을 해줄 걸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가 메이저 알파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 역습할 마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상 코리아가 전개는 나올 수 있겠죠. 뭐 4번이 있든 뭐 두 마리 마필 따라갈 수는 있어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열악감 자체를 뭐 판단하기에는 두 마필 모두 넘어설 수 있는 전개도 나올 수가 없고 따라가서 버틸 만큼의 뭐 변화를 보여줬다는 판단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 코리아는 이번 경주도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전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월드데이 뭐 이견이 없죠. 모전자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마보다 훨씬 더 잘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내미라서 그런지 힘이 더 좋습니다. 1800m 무난하게 통과한 만큼 승급전도 문제 없다라는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하겠고요. 4번 흐뭇에 대한 평가 역시 저도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정상 코리아는 직전 경주에 이제 약간 끌렸었던 모습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정도 스피드는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왕년의 능력이라면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왕년의 능력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백동희 의원은 좀 부정적이시네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거는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8번 메이저 알파 같은 경우 승급전마다 1800m를 쓰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1800m?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9월 달에 과거 1800 첫 도전 자체에서는 무리하게 선두권을 가다듬다 아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14일에 1800 도전은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초반에 발주에서 추진 없이 2선까지 가담을 했었는데 좀 가볍게 따라가다 보니까 오령이 몰고 나오는 거에서 좀 당황을 하면서 전기가 좀 밀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적응 맞췄고요. 모래바람도 좋아졌다라면 메이저 알파로서도 이번 경기에서 해볼 의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평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선행 말들 빠른 흐름 속에서 어느 한두 만이라도 무너진다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6번 소울블레이드 한번 여쭤볼게요. 매번 누추입 타이밍이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한번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6번 소울블레이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저 소울블레이드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패출혈의 여파가 있었던 이후에도 바로 3위권을 차지할 만큼 크게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만 우사인 너트하고 4조에서 동반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에서 얼마만큼 선두권에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주느냐가 관건일지는 아직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소울블레이드의 추임력 자체는 살아나고 있는 만큼 저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연전 연승의 5번 월드데이가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동거리를 다시 한번 선두권 유리한 전개로 승급전도 무난히 이겨낼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 이 소울블레이드는 언제라도 한 발을 쓸 수 있는데 최근에 늦추입이었습니다만 3차, 4차 모두 끝걸음의 여력이 좋았습니다. 일감으로 6번 소울블레이드를 노림수를 두어야 하는 마필로 생각하고 있고요. 8번 메이저 알파 역시 승급전에 5.5 감량 혜택이 있죠. 가장 껄끄러운 말, 그래도 잘 뛰었던 말이 한두가 있었죠. 이 12번 바운드 코리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2등급 무대 1800m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현등급 동거리를 입상했었어요. 한동안 잠수 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찬바람 불면서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상대 구도 속에 최근에 이번 경주에서 뛰는 말들과 계속 함께 뛰고 있었죠.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52의 부담 중량 혜택. 초반 전개에서도 충분히 2, 3선에 가담해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인데 이 복병 전력 저 12번 바운드 코리아 어떻게 평가하세요?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 뭐 19조에서도 그렇게 변화가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8조로 이적이 있었더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경주에서 저는 정상 코리아도 인정을 못하는 판국에 바운드 코리아를 인정할 수 없죠. 어찌됐든 저는 바운드 코리아는 좀 더 힘이 찰 때까지 저는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장거리 2등급 레이스 승급전에서도 연전 연승 이어갈 듯합니다. 능력마죠. 5번 월드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선행마가 출전, 선두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야 할 듯합니다. 선행 아니면 입상 기대를 할 수 없는 말들은 일단 제껴내겠고요. 선행마 중에서도 그래도 경쟁력 있는 말 또는 선입 취입형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수의 선행마 출전 중에 안쪽에 2번 드래곤 9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 선행마가 아닌 듯 봅니다. 과거 경합성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이고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에 타마필이 선두 장악했으나 바로 강타를 하고 중속이 워낙 좋죠. 바로 선행을 받아 1순했던 전력입니다. 여의치 않은 선행 작전에서도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자, 이번에 정영래 기수 기용이지만 게이트 안쪽 게이트에 가장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호조건입니다. 선행마 중에서는 2번 드래곤 9을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7번 미라클 볼트가 최근에 흐름 빠른 1200거리에서 연달아 착순권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9월 9일 경주는 초반에 오히려 드래곤 9보다 빨리 나갔죠. 헌데 당연히 드래곤 9이 선행을 받았고 대신에 인코스 최적 선입으로 3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코너에서 타마필에게 방해를 받으며 아쉬운 4착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코너에서 방해 안 받았으면 충분히 입상 경쟁력이 있었던 마필이 있죠. 악재 떨쳐내고 초반 전개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고 있는 최근의 상황까지 이 김호수 기수의 기승 7번 미라클 볼트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안쪽에 1번 유로파가 자, 이세마 시절에 경남 신문배 챔피언 오를 정도로 최강의 이세마 중에 하나였죠.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1200거리에 당시 미러 3선입 막판에 좀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코스 안쪽에 다실바 기수로 안장을 강화하며 자, 이번 경주 해볼 만한 편성의 흐름 빠른 레이스 굳이 선행 아닌 조건, 차분하게 내선 힘 안 배 조건 따라가는 전개로 경쟁력을 보일 수 있기에 이번에 국산 편성에서는 이 1번 유로파의 회복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6번 유성 스피드가 선두권에서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말입니다. 선행이든 따라가던 모든 전개 여건을 소화해내고 있는 6번 유성 스피드 승급전에 4.5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도전권으로 봅니다. 네, 결국 부산 라스트 11경주에서는요. 코스 이점에 선행마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2번 드래곤 9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드래곤 9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유성 스피드까지도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쪽에 있는 3번 우승 한호가 지금 거세하고 나서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그 선두력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제가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11번 샴페인 파티는 최근에 너무 좋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이제 좀 과거의 능력을 찾아가면서 직전 3개월 휴양 이후에 너무나도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직전도 11번 이었지만 여유 있게 나갔고 이번도 11번이라도 선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샴페인 파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직전에 보여준 능력은 좋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자, 과연 이번에 외곽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2번 드래곤 9, 3번 우승 환호 등등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6번 유성 스피드도 빠르고. 직전처럼 외곽에서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받아낼 조건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는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없는 조건으로 평가하기에 11번 샴페인 파티는 전개상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유성 스피드와 유로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승 한호가 분명히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한 차원 성장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꼭 이 말이 그리고 예전에도 선행 아니더라도 따라가면서도 옆에서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영광의 신화에 대해서는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분명히 가능성 있는 모습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앞선 경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올라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너무 이게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요. 이번에가 이제 선행 선입권 전력들이 상당히 강하고 최근에 이제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까지도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구도에서 이제 후미에서 스퍼트 타이밍이 항상 늦은 요 10번 영광의 신화를 이번 경주에 이제 입상 기대치를 가져보기에는 다소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선의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보일 수 있는 하이페이스의 강한 마필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10번 영광의 신화는 이번에 좀 제외하는 약하게 보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설명에 동의합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추임마까지 고려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승 한호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 우승 한호라는 말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기대했었던 버릇이 완벽하게 잡히면서
경주력으로, 지금 경주 집중력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직전 경주에도 그렇게 좋아하시던 사랑미소도 이겼던 전력인데 승급전이라고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이번 드래곤 라인이 선행을 못 가겠는데요. 3번 우승한업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어떤 말이 선행 나설지에 대해서는 당일 발치대가 열려보면 알겠죠. 근데 일단은 이 드래곤 라인이 직전에 그 초반 주춤거리고 월등한 스피드로 앞선을 선행 강탈하는 걸 보면은 순간 중속 스피드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3번 우승환호가 코스 이점에 승급 전에 감량 혜택까지 누리면서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3번 우승환호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드래곤 라인이 경합성 선두 레이스나 직전에 이제 선두 강탈 레이스에서도 좀 더 높은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선행마 중에서는 이번 드래곤 라인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3번 우승 환호가 편하게 원사이드한 선행을 나선다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여지는 남겨놓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11경주는요. 자, 코스 이점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기를 펼쳐낼 2번 드래곤 라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이제 월말 경마 방송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경주별 인기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소신 있는 분석 및 공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유로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복병마라 일컬을 수 있는데, 자, 이 월말 경마에서는 그러한 의지 강한 복병 전력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저희가 해당 방송, 해당 경주에 많은 이 복병 전력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매경주 수많은 변수 심사숙고하시고요.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